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기록으로 남을 하루죠. 우리 자본시장이 장중 기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천이라는 숫자를 드디어 밟았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초 5천 돌파, 정확히 1년 전 오늘 코스피는 2,500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과 1년 만에 9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분명히 5천이라는 숫자는 환호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라면 진짜 투자는 도달의 순간보다 그 이후의 태도에서 갈린다는 걸 아실 텐데요. 우리는 오늘도 거래해야 하고 내일도 시장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희는 잠시만 가슴에 담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고지는 정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준선일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주식 투자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을 때 가장 기뻐해야 한다. 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이 증명되는 순간에서 오는 기쁨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후 시장에서 더 중요해진 건 5천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5천 이후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블룸버그도 메인 화면에 코스피 5천을 바로 다뤘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의 폭발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랠리를 주도했고 여기에 정부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 정책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이 차트는 주요 아시아 시장의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을 비교한 건데요. 검은 선인 대만, 파란 선 중국, 회색 선 일본과 비교해보면 노란 선인 코스피는 아주 오랫동안 가장 싼 시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코스피가 5천을 터치하면서 중국, 일본 수준에 다가섰습니다. MSCI 12개월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노란 선이 신흥국 평균치인데 16.7배고요. 파란 선 우리나라가 16.5배. 그동안 심각했던 이 격차가 축소됐습니다. 자산 가치 대비 평가는 이제 정상화의 출발선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건 역으로 단순히 싸서 올랐다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강력한 상승 명분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화 이후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미 다음 목표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 제도 정착을 통해서 코스피 6천, 7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지수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상승이 얼마나 건전한가, 이제 그 약속이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증명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어쩌면 5천은 도착점이 아니라 이제 막 시험대에 오른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연초 이후에 지수 상승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같은 주도 업종의 쏠림 현상이 계속될지 아니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그 다음 판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장을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 봐야겠죠. 네, 우리 모두가 아는 답안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포함해서 오늘 장중 기준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른바 천조 전자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제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급증을 하면서 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반도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압도적이죠.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덕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지난주 기준의 가격인데요. 굉장히 가푸르죠.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고 파란색이 스팟 가격인데 이게 매일매일 데일리 거래 가격이고요. 빨간색이 고정 거래 가격인데 이게 6개월, 1년간에 한 번씩 기업이
체결을 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스팟가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움직이는 스팟가가 중요한데 이 주간 현물 가격 여기에다가 5에서 12%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은 반도체가 올해 아웃퍼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눈에 띄는 쪽 수급이 로봇에서 2차 전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명분은 그동안 계속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로봇의 수급 확산. 로봇은 배터리로 움직이고 배터리의 성능이 곧 로봇의 경쟁력이 된다는 논리인데요. 특히 로봇은 이 장착 공간이 제한적이고요. 무게가 또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LFP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둘째는 원재료 가격 변화. 최근 리튬 가격 변동 상황을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원자재 트레이더인 트랙시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을 해서 리튬 시장이 공급 과잉에서 공급 부족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셋째는 국내에서 지금 ESS 중앙계약 시장 2차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저장 수요가 이제 실제 발주로 이어지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인 흐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배터리 역시 중국 대신 한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